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께 서울 소액 건물주 자동화 수익 컨퍼런스 행사를 진행하게 된 글로벌셀러 창업연구소 안수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일요일 날 원래 토요일 날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 대관이 너무 꽉 차서 일요일 날 하게 됐는데 이렇게 많이 와 주실 줄 몰랐습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멀리서 와 주신 분도 계실 텐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사는 제가 한 10분, 20분 정도 왜 이 컨퍼런스를 준비했는지 말씀을 드리고 2부에 불사조매님께서 오셔서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를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말씀드리고 또 그걸 들어보고 또 궁금하신 분 계실 수도 있으니까 Q&A 잠깐 하고 마지막 또 이벤트 발표할 예정입니다. 시작에 앞서서 혹시 저희 카페 회원이나 우리 유튜브나 저를 좀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 주십시오. 어유 감사합니다. 네네. 처음 봤다. 너 어떤 놈인지 모른다. 광고 보고 처음 봤다. 손 한번 들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이걸 좀 알아야 저희 카페 회원이나 계시면 편하게 하고 이제 처음 보신 분들은 제가 말을 조심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제일 멀리서 오신 분 계실까요? 어디서 왔다. 선물 준비했습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대놓고 얘기해 보세요. 거짓말하지 마시고. 뭐 제주도에서 왔다 이 정도는 얘기해야 되는데. 서산. 네, 서산 찍고 밑에. 울산 찍고 밑에. 어디요? 아, 부산 찍고 어디? 대구가 밑에인가요? 부산이 밑인가요? 대구가 밑이에요? 아, 부산. 부산 찍고 더 멀리서 왔다. 통영 나왔어요, 너. 제주. 진짜요? 네네. 제주. 이거 좀 전해 주십시오. 전해 주십시오. 아, 우리 회원분이랑 친해 가지고 부탁드렸습니다. 비행기 값은 벌으셔야 되는데. 네네. 감사합니다. 또 한 번 더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많이 뽑아왔습니다, 선물. 네. 진짜 올 수 없는 상황인데 어렵게 진짜 듣고 싶어서 왔다. 자신 있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나 진짜 네. 뭐 없나요? 나 이런 질문 너무 식상한가요? 네. 그러면 저를 안 지가 가장 최근에 언제 알았다. 광고를 보고. 한 뭐 10초 전 이런 거 말고. 일주일 전에 알고 신청하신 분은 보다 네. 어제 알았다, 어제. 어제 아침, 점심, 저녁 언제? 지금요? 어떻게 해? 네. 아, 저희 사이트를 어떻게 알고? 아,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어, 어렵게 오셨기 때문에 오늘 한 2시간 정도 행사가 여러분한테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부동산 관련된 컨퍼런스는 저희 회사가 처음 하는데 왜 부동산 갑자기 이커머스 전문가인데 부동산 이야기를 하냐? 그 이유는 저희 카페 회원분들은 오랫동안 저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돈을 벌고 싶은 사람들이 수요가 많고 그러기 위해서 교육을 받고 뭔가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점점점 저희가 우리 회원분들, 카페 회원분들, 유튜브 회원분들한테 좀 더 돈을 벌 수 있는 걸 연구하다 보니까 제가 워낙 아는 분이 많아서 이쪽 분야의 전문가의 오늘 이야기할 불사조면을 알게 됐는데 혼자 알기에는 너무 아까운 정보이고 그렇다고 단순하게 오늘 여러분 2시간 교육받고 '나 부동산 전문가 될 거야.'라는 기대로 오신 분 없겠죠? 아, 이걸 듣고 그래서 뭐 결론은 오늘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 부동산으로 어떻게 돈 벌겠다는 거야라고 할 때 거기에 대한 솔루션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뭐 저희를 오랫동안 지켜봤던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오프라인에 모여 하면 이렇게 막 와주시는 분들은 아, 안수장 뭐 있어, 부동산 뭐 있어 이런 생각에 오신 분들이 많아서 거기에 또 좀 보답을 해드리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0분 정도 OT 해드리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아까 막 음악 나오고 막 제가 저기 등장할 때 막 뜨거운 박수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안 한 거 아시죠? 자, 네. 제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지금 하면 안 돼. 네. 서울 소액 건물주 자동화 수익 컨퍼런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아, 네. 왜 그러냐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네, 우리 촬영팀 불러서 잘 만들어서 여러분께 또 녹화본 오늘 들으신 거 복습하시기 위해서 다음 주에도 녹화본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끝나고 후기 남겨주신 분 또 미리 말씀드리면 끝나고 딱 5명 남아서 오늘 컨퍼런스가 도움이 되셨으면 동영상으로 인터뷰
초상권 주셔야 됩니다. 유튜브에 올릴 거니까. 영상으로 후기 남겨주신 분께는 아주 특별한 혜택이 있으니까 부탁드리고, 또 후기를 남기려면 사진이 필요하니까 중간중간에 막 이렇게 선생님처럼 핸드폰 꺼내서 대놓고 사진 찍어 주셔도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막 가끔씩 저를 모르시는 분들은 처음 봤으니까 이해도 되지만 다단계 설명회장 오신 줄 알고 막 팔짱 끼고 들으신 분 계시는데 안 그러셔도 됩니다. 절대 여러분 안 넘어가 이런 생각으로 들으시지 마시고, 진짜 부동산이 어떻게 수익 나는지 이미 하고 계신 분 계시면 검토해 보시고 새로운 컨셉인지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도 계시니까 간단히만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글로벌셀러 창업연구소라는 회사의 대표이고, 글로벌셀러 창업연구소가 하는 일은 약 15년 동안 해외에 있는 물건을 한국의 온라인에 팔거나 반대로 한국에 있는 물건을 해외 온라인에 파는 일을 15년 전에 1인 창업으로 시작해서 오랫동안 이커머스에 판매를 하고 있다 보니 주변에서 우연치 않게 온라인 판매하는 방법을 알려줘 해서 지금 해외 상품을 한국에 팔거나 한국 물건을 해외에 파는 일을 한 지가 벌써 15년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교육을 원해서 해외 구매 대행, 병행 수입, 라이센스, 한국 물건을 해외에 파는 이베이, 아마존, 쇼피, 라자다, 요즘에 저희 회사가 주력으로 미는 교육, 온라인으로 돈 버는 사업은 중고명품 창업 교육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트렌드가 바뀌니까요.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한테 온라인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이커머스 창업 교육을 하고 있는데, 교육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건 교육받고 못하시는 분이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못하지?'라고 생각했더니 솔루션이 없거나 아이템 찾기 어렵거나 마케팅이 어렵거나 물류가 안 되거나 등등등등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 미리 여러분의 어려움을 찾아서 만들어 드려서, 여러분 필요하면 교육 들으시고 필요하면 솔루션 쓰시고 필요하면 물류하세요. 왜냐하면 그 누구보다 이커머스의 약 15년 동안 생태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하나하나 만들다 보니까 교육, 솔루션, 플랫폼, 서비스 이런 다양한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일 중에 강의팔이라는 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교육사 받은 사람들을 강의팔이라고 디스하는 분이 가끔씩 계세요. 자기가 가진 경험과 노하우를 누군가한테 적정한 비용을 받고 정말 잘 되기 위해서 알려주는데, 그렇게 강의팔이라고 표현하신 분들은 본인이 강의 듣고 돈 못 벌었으면 강사 탓을 하는, 이런 분들 때문에 그렇지만,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한 이유는 전 개인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교육에 대한 열정이 많은 대한민국 국민 특성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온라인으로 물건을 파는 창업을 하겠다는데 제대로 누군가 멘토를 만나지 않고 교육을 받지 않고 나 혼자 대충 유튜브 보고 대충 책 보고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김밥 전국 창업하겠다고 맘먹었는데 한 번도 김밥을 말지 못하는 사람이 저거 대충 김에다가 말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창업하는 게 말이 되나요? 아니에요. 특히나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주변에 정말 자수성가신 분이든 주변에 돈이 많은 자산가든 그분한테 핵심 노하우나 이런 걸 배우지 않고 유튜브나 책 보고 한다? 말이 안 되고, 반대로 여러분이 온라인이든 부동산이든 돈을 많이 벌었어.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그 노하우를 친구가 "야 나 좀 알려줘." 하면 자세히 "야 일로 와, 일로 와. 내가 했던 모든 시행착오를 너한테 알려줄게."라고 할 사람은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저를 포함한 여러분이 많은 분들이 특히나 돈을 벌고 싶다고 하면 정말 그 분야에서 잘 배울 수 있는 멘토를 만나서 제발 10,000원, 50,000원짜리 특강만 들으시면서 수박 겉핥기로 배우면 진도가 안 나갑니다. 저는 1,000,000원 이하짜리 듣지도 않아요. 지금도 저도 온라인 마케팅을 배우기 위해서, 저를 브랜딩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전문가들한테 1,000,000원, 5,000,000원, 1,000,000원 주고 개인 레슨을 받거나 강의를 받아요. 왜? 그렇게 하면 그 강사를 돈 주고 살 수 있거든요. 궁금하면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거든요. 금액이 클수록. 예. 다 공평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제발 돈 벌고 싶으면 제가 아니더라도 좋은 멘토를 만나서 교육만 받는 게 아니고 교육, 솔루션, 플랫폼 등등등등을 적어도 한 1년 이상은 꾸준히 이용해서 해 보셔야 그 사업이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저는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이커머스로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일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작년부터 중고명품 사업이 강의로 홍보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많은 여러 가지 구매 대행이나 해외 판매에 대해서 중고명품 창업 교육이 메리트가 있다는 것들은 기존의 다른 이커머스보다 경쟁이 아직은 덜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늘 웬 부동산이냐고 하는 이유는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교육도 하고 솔루션도 제공하고 막 하다 보니까 결국 교육생이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잘 배웠고 솔루션 잘 썼고 다 좋은데 못 하겠어요. 네가 해주면 안 돼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한테 돈 주고 배웠는데 저보고 물건 팔아달래요. 저보고 물건 팔아달라면 제가 하죠. 왜 알려주겠습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그걸 무시했거든요. 아, 근데 알았어. 돈은 있는데 시간과 노력할 시간이 안 돼. 그런 수요가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부동산도 이제 이커머스로 돈을 벌거나 여러분이 하고 있는 돈을 벌었으면 그다음은 자산을 늘리는 투자로 가야 되는데 이 투자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늘 저도 여러분께 뭔가를 공개할 때는 제가 해보고 제가 실제 필요에 의해서 어떤 수익 실현이 된 것들,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여러분께 공유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께 어떤 선한 영향력으로 돈 버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제가 막 강의를 하는 이유는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좋은 어떤 인맥을 넓히기 위해서는 강의가 제일 좋아요. 지금 여러분은 뭔가 배우고 싶어서 듣고 있지 않습니까? 질문도 하면 안 돼. 2시간은 제 시간이야. 이렇게 해서 저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온라인이든 부동산이든 돈을 버는 분이 많으면 언젠가 저한테 고맙다 하겠죠? 그래서 저의 마지막 꿈은 저 이번에 영국 출장 갑니다. 중국 출장 갑니다. 혹시 저희 회원분 저 밥 사주실 분 했을 때 영국, 미국, 뭐 부산, 제주도 이미 국내는 많아. 전 세계에 저를 좋아하시는 분이 한두 분 정도 있어서 밥 한 번 얻어먹는 그런 좋은 삶을 살고 싶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3년 동안 2만 명 이상을 제가 교육을 했고 제 핸드폰 번호가 이미 카카오 친구 추가 안 돼. 너무 많이 돼 있어. 그래서 저기 문자 시스템에 해놨는데 2만 명 이상 동안 이렇게 특강이든 유료 강의든 제가 강의를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안타까운 얘기지만 10명 중에 5명은 교육받고 안 하고 10명 중에 한 2-3명은 한 대충 3개월, 6개월 하다가 안 돼. 안 하고 어디 가나 10명 중에 2명 정도만 살아남고 항상 5명에서 7명은 여러 가지 이유로 포기하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늘 얘기하는데 실행력이 없어. 열심히 생각보다 안 해. 먹고 살만해.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똑같은 교육인데 10,000원 내고 교육 받는 거랑 한 1,000,000원 내고 교육 듣잖아요. 여러분이 1,000,000원 내고 교육 들으신 분이 더 잘해. 왜? 그 돈을 뽑아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분들이 이상하게 가격이 저렴하면 뭐 없는 줄 알아. 오늘도 원래 무료 강의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인원 체크가 안 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10,000원을 받았는데 거의 95%다 왔어. 근데 무료 강의하면 1,000명 신청하면 300명도 안 와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 꼭 좋은 정보 얻어 가시고 10명 중에 제가 10명을 다 이끌고 돈 버는 일을 하면 좋은데 딱 오늘은 10명 중에 2명, 3명만 안소장 패밀리가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책 읽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와, 감사합니다. 되게 연배가 저랑 비슷해야 되는데 이거 저 젊을 때 읽은 건데 네. 네. 이거 한참 유행할 때 머리 띵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사실은 가난한 아빠에 속했어요. 저는 노력형이라 매일 아침 매일매일 똑같은 일을 매일매일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부자 되겠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었어요. 그래서 부자 아빠 가난 아빠는 더 아시겠지만 그냥 몸으로 돈 벌어서 저축해서 하는 사람이고 사업가랑 투자자의 역할이 부자 아빠의 역할인데 결국 여러분은 대부분 10명 중에 한 5명 이상은 월급쟁이 아니면 자영업자고 나머지가 이렇게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투자 영역으로 가고 싶어 하지만 결국 월급쟁이를 하든 자영업을 하든 사업을 해서 돈을 시드를 모은 다음에 투자로 넘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늘 끊임없이 여러분이 고민해야 될 게 이 투자 파트랑 사업이에요. 1인 기업이든 2인 기업이든 사업을 해야 돈을 벌 수 있지 월급쟁이에서 돈 번다? 답 안 나옵니다. 다행히 요즘 젊은 분들은 결혼할 때 집을 안 사려고 해 가지고 그 집 사는 비용으로 투자를 하지만 실제 사업가 투자를 해서 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알지만 실제 사업가 투자로 실행까지 옮긴 사람이 많이 없어요. 더더욱 느끼는 건 제가 비즈니스 모임에 어떤 사업하시는 분들의 모임에 보면
이제 조직과 시스템, 직원들과 회사로 돈을 벌고 맨날 주로 하는 이야기가 "돈 되는 거 없어? 투자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국 그렇게 한 번에서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내가 자영업이나 회사로 이 회사를 운영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 이 투자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더 자산가로 많이 가고 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한 번 정도는 여러분 스스로한테 물어보세요. '나 은퇴 전에 돈 많이 벌고 싶어.' 현찰로 65세 은퇴할 때 현찰로 얼마 있으면 노후 대비 괜찮았어라면 보통 10억에서 2억, 20억 정도 있어야 한 달에 한 4-500 정도 가지고 있는 이런 구조를 되는데, 지금 나이에서 한 달에 얼마를 저축하면 65세 때 10억에서 20억이 모으는지 해 보세요. 직장인분들 답 안 나올 겁니다. 답 안 나오니까 자꾸 이제 집 사는 걸 포기하고 '그냥 즐기자.' 막 이러면서 결혼도 안 하고 집도 안 사고 막 이런 분들 많이 계시는데, 확실한 거는 저나 여러분은 반드시 은퇴 시기가 온다. 그게 60세든 65세든 온다. 지나가는 박스 나르는 그 어르신이 젊었을 때 열심히 안 살았을까요? 저는 그분 충분히 열심히 살았다고 봅니다. 우리는 인제 수명이 늘어나니까 되게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하셔야 돼서, 사업은 사업대로 하시지만 반드시 저도 끊임없이 제가 회사에 없어도 저희 조직과 시스템이 자연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고 하다가 실패하고 있지만 계속합니다. 왜? 빨리 은퇴하고 빨리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 그중에 민감한 거 이런 거 잘 얘기 안 하지만 투자 하나입니다. 투자. 투자해야 됩니다. 오늘 투자 얘기를 대놓고 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돈의 흐름이라는 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 막 우리나라 정서상 아직도 돈 얘기하면 막 "어우 쟤 왜 저래?" 막 이러는데, 저는 돈 많이 벌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돈 많이 안 벌고 싶으신가요? 오늘은 대놓고 이커머스 얘기 안 할 거고 돈 얘기할 겁니다. 돈의 흐름. 여러분 재테크할 때 예금, 주식, 부동산, 코인 말고 또 다른 뭐 있나요? 큰 틀에서 예금, 주식, 코인, 부동산 외에 뭐 다 투자지 않습니까? 이 돈의 흐름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돈 100원 넣어서 120원 버는 거예요. 이자 연 5% 받는 거고요. 주식 쌀 때 사서 비싸게 파는 겁니다. 코인, 비트 코인 얘기하면 제가 마음이 아픈데. 네. 코인 얘기하면 행복하십니까? 네, 코인으로 한 몇 억 날려보면 정신 차리죠. 절대 코인 안 넣는다고. 근데 언젠가 또 보고 있어요. 왜? 코인만큼 수익률이 공격적인 게 없거든요. 네. 뭐 레버리지 아세요? 한 막 선물 옵션 할 때 한 100배 한번 태웠다가 갑자기 확 올라가고 이런 거 이런 손맛 있습니다. 근데 도박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맛이 있는데, 예금, 주식, 부동산 다 돈의 흐름은 남들보다 비트코인 주식을 싸게 사서, 부동산을 남들보다 싸게 사서 적정한 가격에 파는 게 다예요. 그 돈의 흐름 속에 여러분이 주식을 '야 이거 가격 오를 거야. 이 종목.' 싸게 선정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야 돼. 코인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이 흐름 안에 다 있습니다. 유통도 마찬가지 않겠 리셀러보다 도매보다 제조로 가져와서 적정한 소매 가격으로 파는 거 다 이거예요. 네. 여기 안에서 투자의 돈의 흐름을 보셨을 때 오늘 불사조님께서 알려주실 게, 부동산을 서울 역세권에 누구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그 방법을 공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성공한 투자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죠. 제로 리스크 하신 분 계세요? 우리 회원분들 중에? 우와 감사합니다. 제로 리스크 나중에 관심 가져보십시오. 이게 뭐냐면 제가 아니고요. 쿠팡에 1 년에 한 200억 파는 회사가 있어요. 자기네가 제조해서 물건을 팔아. 제조도 잘하고 물건도 잘 팔아. 근데 사입 비용이 항상 들어가고 정산이 늦다 보니까 제조하고 싶은 아이템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버리는 아이템이 있어서, 이거를 누군가가 제조 비용을 대면 우리 회사가 대신 제조하고 쿠팡에 팔게요. 잘 팔리든 안 팔리든 2달 후에 제조 비용 돌려드리고 2달 후에 15% 드릴게요. 1,000만 원이면 1,150만 원. 제조 비용을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비상장 주식을 사는 건 아니지만 중소기업의 비상장 회사에 투자를 하는 건데 제조 비용을 대는 거예요. 그 회사가 제조를 잘하고 판매를 잘하니까. 아까 손 드신 분이 지금 뭐 쿠팡 교육도 받고 셀러도 해 봤는데 막상 안 돼서 그거 사기 아니야, 뭐 폰지 아니야, 다단계 아니야 하다가 어떻게 해서 해 봤는데 정말 2달 후에 돈 들어오니까 지금 막 위험하게 하고 있죠. 최소 비용이 1,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2달 후에 1,200만 원 들어오니까 들어오네? 2달 후에 막 3,000만 원 넣고 쟤 들어오네?
왜 두 달에 15% 20% 준다고 하니까 갑자기 막 1억 넣는 순간 두 달 후에 1억 2천 들어오니까 막 말지요 마라. 돈을 막 말아 빼지 않고. 그러지 말라 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게 그렇게 좋은 수익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는데, 항상 그렇게 내가 못하면 투자라는 게 좋은 회사에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거고요. 또 AI 자동화 선언 한번.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단골이야. 뭐 제가 얘기하면 다 하네. 감사합니다. 비트코인, 코인을 막 해서 돈을 벌고 싶은데 어려워해. 누군가는 코인을 자동으로 투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놔서 그냥 내 계좌에 비트코인 사놓고 프로그램을 맡기면 프로그램이 알아서 샀다 팔았다 하면서 여러분 거래소 지갑에 쌓이는, 물론 이것도 원금에 대한 손실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고 있죠. 오늘 이야기하는 건 건물주 자동화입니다. 여러분 선택만 하면 됩니다. 예. 알아서 좋은 물건 다 분석해서 그냥 다 해줘. 이걸 왜 얘기하냐? 자동화를 원하고요. 아마 7월 달에 한 번 더 오십시오. 7월 달에는 프랜차이즈 자동화 하나 나옵니다. 어쨌든 나와. 이거 뭐야? 여러분의 수요가 배워서 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좀 여유자금 있으면 그냥 돈 넣고 안정적인 수익을 좀 원하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만들어 놨어요. 네, 7월 달에 꼭 오십시오. 네, 합니다. 근데 이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건 예시예요. 리스크를 분산한다. 제발 한 곳에 몰빵하지 마시고 여기에 20%, 여기 20%, 여기 20%, 여기 20% 이렇게 좀 나누라고 얘기하는데, 가진 자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막 한 곳에 몰빵하는데 분산합니다. 잘하시는 분. 그래서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여기 조금 해서 하나는 공격적이고 하나는 좀 안정형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말은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아요. 꼭 그렇게 분산을 해보시는데, 실패한 투자자들 혹시 속으로 뜨끔하면 막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첫 번째, 재테크 공부만 해. 무슨 땡땡땡 부자들 막 경매 강의 듣고 막 임장 다녀 우르르. 알고 봤더니 첫 번째 매입할 돈이 없어. 근데 임장을 왜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최소 몇 천만 원 있어야 되는데 맨날 공부만 해. 맨날 유튜브만 보고 맨날 재테크 강의만 하고 유튜브만 봐요. 공부만 해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거, 정보가 없어요. 외부에 노출된 정보는 다 아는 거야. 정보력이 딸려. 세 번째, 몰빵에 하나 꽂히면 거기에 리스크 분산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 아무리 교육받고 정보가 있고 돈이 있지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위험한데. 네. 항상 투자는 감당할 선에서 해야 되는데 올인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실행력이 없어요. 제발. 오늘 200명, 230명 오셨는데 저는 기대가 딱 30명입니다. 30명만 안소 패밀리가 되는데 오늘 실행하실 겁니다.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불사조매님 오셔서 주로 할 얘기가, 변하지 않는 부동산 투자의 핵심은 결국 좋은 물건이라고 하면 진짜 이거는 잘 팔리거나 새가 잘 나가는 좋은 물건을 어떻게 소싱하냐, 그리고 얼마나 저렴하게 남들보다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만약에 이게 수익형 부동산이라면 얼마나 빠르게 임대나 매각을 해서 수익화를 할 수 있냐, 그리고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할 때 이 자기 자본이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자기 자본을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얼마나 줄일 수 있냐, 요거를 오늘 불사님께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불사조배님 소개할 텐데, 욕먹을 각오로 공개하는 게, 이게 제가 오프라인에 오라고 한 이유가요, 녹화본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만 녹화해서 드릴 예정이, 다른 부동산 관련된 분들이 저희가 오늘 공개할 컨셉을 이야기를 했을 때 들으시면 야, 시장 무너진다, 부동산 너 난리 난다 이럴까 봐 오프라인에만 공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이런 데 안 올릴 거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강연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익숙한데, 오늘 불세조매님은 오랜만에 많은 분 앞에서 강연하느라 엄청 떨고 있어요. 엄청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강사가 아니고 부동산 전문가니까 오늘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강의할 텐데, 잘하고 편하게 하라고 우리 뜨거운 박수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복장이 비슷합니다. 네, 이게 원래 우리 금융은 복장이 이래야 됩니다. 네, 금융 들어옵니다. 네. 딱
강연 얼마 만에 하시는 겁니까? 거의 이제 이렇게 많이. 많이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 처음이고 LG전자 다닐 때 이 정도 한 2배 정도에서는 이제 직장 생활할 때 한번 발표 한번 해봤었고 네네네. 그 이후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 네, 네네네. 주로 원래 네, 많이 이렇게 되게 긴장이 많이 될 수 있어요. 네. 어쨌든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죠. 자, 네네. 오늘 그러면 제 스타일이 이제 각자 알아서 발표하고 저는 갈 텐데 불안해하지 마시고 네, 하고 싶은 대로 많이 한번 네,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자, 박수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네. 저는 LG전자 11년 차 이제 개발자였고요. 개발자고 컴퓨터공학과를 나왔고 성향이 되게 좀 소심합니다. 소심하고 이렇게 대중 앞에 나서서 말하는 그런 성향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많이 떨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3년 만에 또 이렇게 대중 앞에 서는 거라서 조금 실수하더라도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LG전자에서 열심히 올인했습니다. LG전자에 올인했고 주식, 부동산 아무것도 안 했고 집도 마련 안 했습니다. 오로지 LG전자의 사장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35살에 회사에서 잘 봐줘서 최소 팀장이 됐고 20년까지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퇴사할 때는 인사학과한테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LG전자가 아니어도 좋으니 LG그룹만 나가지 마라. 원하는 LG 그룹 내에 다 보내줄 테니 원하는 보직이든 회사만 찍으면 보내줄게. 하지만 퇴사를 했죠. 그리고 바로 창업은 하지 않았고 5인 이하 중소기업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했던 이유는 중소기업이 궁금했어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어려운 중소기업이 제가 가서 2년 만에 잘 성장하고 성과를 내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그 중소기업을 키워서 지금은 그 중소기업이 연 20억 이익을 매출이 아니라 이익을 20억 꾸준히 내는 강소 소프트웨어 회사로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성향이 조금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좀 남들을 위하는 이타적인 성향입니다. 그래서 LG전자 다니면서도 집에 가서 새벽 3시까지 혼자 친구들과 스마트폰 앱을 개발해서 기부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의 당근이라고 유명하죠. 당근이 나오기 전에 제가 당근 같은 중고 그 거래 마켓을 만들어서 거기서 기부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와 5년간 무료로 운영을 해서 한 7천만 원 가량을 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 닫았어요. 왜냐하면 5년 동안 새벽마다 갈아 넣다 보니까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2,000명 정도가 이제 고객이 있었는데 그분들에게 이제 잘 설명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제 인생의 스토리를 이제 계속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이제 LG전자를 퇴사하고 이 자리에 서기까지 부동산 투자를 해서 얼마를 벌었고 사업을 해서 얼마를 벌었는지 이 과정은 모두 사실이고 누군가가 저한테 증거를 대라고 하면 데이터와 계약서 등 모든 문서로 증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임산부나 노약자분들은 깜짝 놀랄 수 있으니 좀 조심해 주시고 왜냐하면 사기 아니야? 라고 의심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도 이런 거는 저도 유튜브 얘기하지만 유튜브에 얘기한 적도 없고 오늘 오프라인이기 때문에 처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저는 이제 LG전자에서 나왔습니다. 40살에 나왔고 애도 셋이고 가진 거는 이제 집 하나 사고 이제 3억 정도 남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왜 LG전자에 있으면 승승장구하고 임원까지 갈 수 있었는데 왜 나왔나? 보니까 이게 LG전자에서 이제 제가 팀장급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임원들이나 사장님들과 이런 관계가 잦았습니다. 제가 불려다니고 너 잘해라 뭐 이렇게 했지만 그분들의 삶이 제가 원하던 그런 꿈이 아니더라고요. 그분들도 계속 불안해하더라고요. 인생을. 나 퇴직하면 뭐하지? 나는 저분이 나의 꿈인데 저분이 그런 말을 한다? 그럼 나는 빨리 나가야겠다. 빨리 이 자리를 뛰쳐나가서 뭐라도 해야겠다. 평생 직장은 없다. 너무 불안한 거예요. 지금은 따박따박 뭐 연봉이 그때 1억 2천이었는데
근데 연봉 1억 2천 받아도 다 세금으로 50% 나가니까 없더라고요, 이게. 이게 미래가 너무 불안했고, 또 하나는 제가 뭐 지금 그런 생각 안 하지만 제가 어떻게 잘못될 수도 있고 직장이 안 되고 뭔가 잘못됐을 때 우리 아이들과 집은 뭘 먹고 살지? 뭔가 꾸준한 파이프라인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게 장사든 사업이든 무엇일까? 그게 저의 화두였습니다. 그래서 "뭐든 좋겠다. 창업을 하자." 그동안 LG전자 뭐 컴퓨터공학과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40 살이지만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보자."라고 뛰쳐나왔습니다. 근데 겁이 났어요. 3 억을 다 날릴 것 같았어요, 뭐든 하면. 이 생각이 일 주일 만에 바뀌더라고요. 뭘 못 하겠더라고요, 겁이 나서. 이거 뭐 하다가 사람들 몇 명 모아서 뭐 좀 개발해 보고 뭐 좀 해 보고 하다가 돈 날리면 어떡하지? 이게 내 전 재산인데. 그래서 또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죠. '안전한 걸 하자.' 내가 원하는 건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소득 500 이니까 '이게 뭘까?' 찾아보더니 월세였어요. '월세를 찾자.' 그리고 이때 아파트를 투자든 뭐든 다른 상가 투자든 제가 안 했던 이유는 아파트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트라우마 같은 거라서 쳐다도 보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판교에 그때 제가 전세 5 억을 살고 있었는데 와이프가 사자고 했거든요, 그때. 제가 "미쳤냐." 안 샀어요. 그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그걸 왜 사냐고. 미쳤냐고. "내 평생에 대출은 없다." 그래서 전세로만 계속 살았거든요. 그러더니 2-3년 지났나 그게 16 억이 되는 거예요. 전세가 저한테 몇 억을 올려 달라고 하고. 그래서 저는 인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저기 인제 수지로 넘어갔는데 그 경험을 하고 나서는 아파트 시장으로 저는 제가 패배자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아파트는 안 해. 나 아파트가 아니라 나는 다른 거로 뭔가 성공할 거야.' 그래서 부동산의 여러 가지를 제가 인제 찾다가 소액 투자, 무조건 소액 투자. 3 억이면 3 억을 몰빵하는 게 아니라 2천 이든 3 천씩 나눠 담아서 10 개를 소액 투자를 하고 그중에 절반이 날아가더라도 절반이 똘똘하면 내 원금은 날아가지 않는다. 그리고 월세는 500만 원. 10 개를 분산 투자해서 한 개당 월세가 이자 빼고 20에서 50만 원만 나오면 난 성공. 이게 제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LG전자를 나와서 떳떳하게 '난 창업하겠다.'라고 아주 출사표를 던지고 나왔는데 '고작 하는 게 부동산 투자야?'라고 저 스스로를 설득했어야 했어요. 저의 정당성 뭔가 자신감. 그래서 저 혼자 어떻게 했냐면 '그래. 임대 사업도 사업이야. 멋있게 카카오, 토스 이런 거 뉴스 기사에 나오는 거 이런 것만 사업이 아니야. 임대 사업도 사업이라고 저를 설득을 시켰죠. 그래서 '그래. 일단 멋있는 창업은 뒤로 남겨 두고 이거부터 하자.'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부동산 소장이든 분양 영업사원이든 말을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시작하는 사람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고 내 돈을 날릴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직접 보고 하자.' 그래서 아마 수도권에 있는 건물들은 다 돌아다녔을 거예요. 그때는 제가 백수니까 가능했죠. 다 돌아다니면서 직접 보고 그래서 선택한 게 바로 이 사진에 있는 이 10 평짜리 역세권 사무실이었습니다. 제 돈 2천만 원 들어갔고요. 이 사무실은 금액이 1억 2천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실을 골랐던 이유는 제가 이거를 사자마자 바로 임대를 맞추고 한 턴 돌려볼 수 있는 그런 물건이었어요. 제가 이거를 2천만 원 넣어서 성공을 하면 증명이 되니까 제 스스로. 그래서 한번 도전했습니다. 대출은 80% 받았고 제 돈은 2천만 원 들어갔고 사자마자 월세를 제가 직접 세팅을 해서 70만 원 받았습니다. 이자는 30만 원 나갔고요. 40만 원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2천만 원 투자해서 40만 원. 되네? 그때부터 저는 와장창 10 개를 샀어요. 근데 이 지역에만 사지 않았어요. 서울에도 사고 안양에도 사고 안양 이렇게 1 억에서 2 억짜리 2천만 원, 3천만 원만 투자해서도 가능한 거를
10개를 세팅하니 제가 예상한 대로 바로 500만 원이 달성됐습니다. 이자 빼고. 여기까지가 제 이제 목표를 완성했죠. 그다음에 제가 이거를 투자했던 데 4가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무조건 분산 투자했습니다. 10개를. 그리고 역세권. 왜냐? 저런 사무실은 4명이든 3명이든 쓰는데 무조건 직원들이 와야 되기 때문에 역세권이어야 됩니다. 역세권이면 불패.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거는 저렴하게 사는 거. 지금 이 사무실이 평당 600만 원이고 전용 10평, 계약 20평이니까 1억 2천입니다. 지금 이게 얼마가 올랐는지 아세요? 지금 2억이 넘어요. 저한테는 이것은 지금 4년 동안 공실 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임차인은 한 번 바뀌었는데 지금도 따박따박 저한테 월세를 주고 있고 시세는 2배가 올랐죠. 저는 왜 그러냐면 워낙에 싸게 샀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그 컴퓨터공학과라는 그런 데이터를 만지던 사람이라서 제가 투자할 때는 엑셀을 엄청 돌립니다. 대출, 이자 어떻게 되는지를 꼼꼼하게 따져서 하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다 판단하고 사고요. 과연 그러면 당신이 이렇게 투자를 잘했다고 하는데 과연 팔았어? 팔아서 이익을 남겼어? 라는 것도 검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팔고 싶어서 판 게 아니었어요. 팔았던 게. 뭐냐면 제가 샀던 거는 다 역세권에 그렇게 아까 보셨던 그런 10평 그거의 2배 정도 되는 사무실이었는데 누가 다 이걸 샀냐면 제 임차인이 대부분 샀습니다. 내 임차인이거나 그 건물에 있는 옆에 있는 호실들 이런 기업체들이 사요. 그 사람들은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고요? 필요하니까. 확장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도 매달 월세를 70만 원 내는 걸 아까워해요. 이자가 30만 원이잖아요. 이자가 50만 원인데 월세 70만 원이면 아깝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기업체들은요. 대출이 여기 계신 분들 다 투자자잖아요. 실입주 실제 사용하시는 분은 대출이 우리보다 10에 20%가 더 나와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알면은 안 살 리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1층 부동산이 저한테 계속 연락이 와서 "대표님 호실 사고 싶대요. 대표님 사고 싶대요." 이렇게 해서 결국에 저는 총 16개를 샀는데 그중에 5개를 매도해서 10억을 벌었습니다. 근데 5개를 샀는데 제 돈은 얼마 들어갔을까요? 2천만 원에 3천만 원 들어갔으니까 1억에서 1억 5천 들어갔죠. 근데 시세 차익은 10억 플러스 월세 이익까지 된 겁니다. 이거는 제가 그 매매 계약서 샀던 거, 팔았던 거, 월세 계약서 다 증빙이 가능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인제 이게 가장 제가 사랑했고 똘똘했던 놈이고 그때 팔 때까지도 팔기가 너무 싫었던 물건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지금 여기 오늘 서울 건물주 컨퍼런스를 하는 거에 딱 적합한 물건이고 증빙 사례입니다. 선유도역에 초역세권 200m 되는 건물이었고 제가 이거를 2억에 샀습니다. 대충 2억 2,200,000에 샀죠. 평당가는 1,300. 근데 이거를 1억 시세 차익을 넘고 3억 2천에 팔았는데 이 당시 시세는 2억 평당가가 2,200이었는데 제가 싸게 팔았어요. 저 임차인이 산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임대인으로서 마음이 너그럽거든요. 그냥 왜냐하면 저는 1억도 훌륭하니까 여기 제가 2천만 원 들어갔거든요. 제 돈. 2천만 원 들어갔는데 1억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사기예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해서 10년을 다녀 가지고 3억, 4억 벌까 말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2천만 원만 넣어 놨는데 이렇게 돈을 벌렸다는 거는 저도 좀 이상한 이거지만 현실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물건을 잘 지금 기억해 두시면은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가면 지금도 이렇게 가능한 물건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팔고 났을 때는
평당 2천만 원이고 이를 팔았을 때는 저는 이제 추천을 못 드려요.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실사용하시는 분들은 살 만하죠. 근데 투자자분들은 이 가격에 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3천만 원에 팔아야 되잖아요, 평당. 그럼 그렇게 살 수 있는 기업체는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 여러분들은 제가 샀던 이 가격에 사야 됩니다. 언제 가격으로? 2018년도, 2019년도에 이 가격이라면 지금 땡큐하고 사야 됩니다. 왜냐? 이렇게 팔릴 거니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요거를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한 번의 성공 사례를 맛보고 돌아다니면서 이 물건도 광교에서 저는 광교에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실이 있던 그 건물 내에 부동산 소장님이 저한테 "대표님 이 물건 나왔는데 어때요?" 그랬더니 평당가가 700만 원이었어요. 제가 받자마자 바로 그 1 시간 만에 가계약금을 1,000만 원을 바로 쌌어요. '이건 잡아야 돼.' 느낌이 왔죠. 그래서 이것도 내 돈 4천만 원 주고 샀어요. 대출을 90% 받아서. 결국에는 시세 차익이 얼마나 났냐면 2억 5천이 났습니다. 4천만 원 투자해서 2억 5천. 그리고 이것도 누가 샀냐? 그 건물에 있는 제조업 하는, 제조업은 아니죠. 하여튼 무슨 연구센터, R&D 센터였는데 그 대표님이 사셨어요. 사시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너무 싸게 팔아서 감사하다고. 왜냐하면 이 당시에 시세가 평당 1,300이었거든요. 1,300이어도 사람들이 안 판다고 했을 때 저는, 저의 성향은 어떠죠? 지금 계속 보면 100만 원이나 200만 원 깎아줍니다. 예. 왜냐? 그분도 먹으시라고. 제가 너무 꼭지에 팔면 하여튼 저의 성향이니까. 어쨌든 저는 2억 5천은 벌었고, 이게 정말 날짜였는 게 3년간 임차인이 한 번도 안 나갔고 3년간 4,200만 원의 월세 수익을 저한테 줬어요. 이자 빼고. 그러면은 1 년마다 1,000만 원 정도니까 한 달에 100만 원씩 갖다 주는 아주 우량한 물건이었습니다. 안 팔고 싶죠. 안 팔고 싶은데 팔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떤 증거도, 저도 한번 해 보고 싶었어요. 이런 거 해서 돈을 이렇게 좀 벌어 보고 싶었고, 이런 식으로 여기도 서울 물건인데 여기도 3억 3천 이렇게 벌었고요. 여기는 이제 안양의 물건인데 여기도 1억 정도 벌었는데, 여기는 좀 특이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용 24평에 50평이 있는데 이거는 저 혼자 산 게 아니라 제 지인들이랑 같이 샀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한 칸, 지인들은 옆에 쫄쫄이 해서 4 칸을 같이 사 가지고 4 명이 공동으로 사자마자 임차인을 100평을 쓰는 임차인을 맞췄고, 그렇게 해서 3 년을 두고 있다가 또 실입주 기업이 산다고 해서 같이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안 판다고 하면은 다른 분들 손해 보니까 그냥 적정하게 팔자 이렇게 해서 1억을 남기고 팔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증 사례를 보시면 4 개를 했고 팔았고 3년 만에 8억의 이익을 만들었고요. 한두 건은 더 있어요. 더 있으면 10억 이상인데 그거는 이제 정리를 여기까지만 하려고 4 개만 딱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저의 시세 차익인 거고, 이건 단지 4 개를 팔아서 8억 이니까 제가 몇 개를 샀다 그랬죠? 16 개를 샀습니다. 그 나머지는, 그중에서 서너 개는 팔았고요. 나머지 지금 10 개는 아직도 월세를 돌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안 팔고 있죠. 굳이 지금은 제가 이 팔 당시는 23년, 22년이었거든요. 지금은 가격이 좀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지금 제가 팔 이유는 없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제 개인적인 투자자로서는 성공을 했는데, 그냥 이 월세나 받으면서 시세 차익을 뭐 10억, 뭐 직장인으로서는 거의 상상할 수 없는 단기간에 그런 돈을 벌었는데, 굳이 또 제가 또 창업을 합니다. 힘들게 실이. 그냥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았을 거를 창업을 하는데, 제가 이거를 한 이유가 있어요. 왜 했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역세권에 저렴하고
임대가 잘 맞춰질 물건들을 일반인인 제가 그런 물건이 저한테 어떻게 왔을까요? 부동산들이 저한테 막 줍니까? 부동산의 핵심은 좋은 매물을 내가 먼저 잡아서 사는 거잖아요. 저한테 안 와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들의 세계로 제가 밑바닥으로 들어간 거예요. 저도 일반인 투자자가 아니라 그냥 분양 영업사원, 중개업소에 자격증이 없으니까 그냥 중개 보조원 이런 식으로 월급 안 받고 그들의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광교에서 합숙 훈련할 때 저는 근데 여기 초짜예요, 초짜. 그냥 일 배우러 들어간 거지만 제가 여기서 원하는 건 뭐였냐면 물건들이 돌잖아요. 그들끼리의 물건이 돌잖아요. 그들의 정보를 제가 받아서 좋은 물건이면 제가 그걸 가지고 누구한테 판다는 생각이 아니라 저한테 파는 거였어요. "박희영, 네가 이거 살 거야?" 저는 이때 영업사원이 누구한테 팔 수도 없잖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됐고 오히려 저는 제가 투자하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좋은 물건들을 많이 받게 됐고 그중에 제가 선택해서 제가 투자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이 띄어졌어요. 많은 영업사원들 수십 명, 수백 명 그리고 그 영업사원들이 있는 카톡방 1,000명이 있는 카톡방에 제가 초대가 되고 그분들과 오프라인에서 만나고 술을 먹고 네트워크를 맺으면서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저한테 오겠습니까? 근데 저는 또 전문가 아닙니까? 데이터 전문가? 프로그래머잖아요. 그걸 또 뭘 했겠어요. 제 버릇을 못 주니까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뚝딱뚝딱 DB를 설계하고 그 정보를 담아서 온라인에 제가 아예 이렇게 공개를 해 버렸습니다. 나만 알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공개한 이유는 뭘까요? 저는 이미 좋은 거 다 사서 세팅했잖아요. 세팅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기 영업사원님들한테 저렇게 제가 설명해야 하는 거 제가 플랫폼 만들었으니까 영업할 때 활용하시라고 이렇게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인제 플랫폼을 점프라고 했는데 이게 또 대박을 칩니다, 이게. 이 당시는 부동산 정보가 다 비공개고 암암리 이루어지는 시절이라서 이게 또 이 사이트에 또 사람들이 엄청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이트로 들어오는 고객들한테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매칭을 하면서 거래액이 1 조까지 돼갑니다. 상상이 안 되시죠? 1 조. 네 1 조. 그리고 1,500 명을 제가 건물주를 만들어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다 깝니다 이거는 어차피. 매출은 400억 을 만들었고요 3년 만에. 그리고 영업이익은 100 억이 됐습니다. 100 억이 다 어디 갔을까요? 어쨌든 그건 나중에. 네. 이런 결과를 만들었고 저는 벤처기업이 되었고 국가나 이런 데서 많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저는 이런 창업을 하려는 게 목적이었고 영업 세계에서 벌어들이는 이런 영업이나 이런 거를 개인의 자산으로 하기보다는 회사를 키우고 싶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차피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6 개의 똘똘한 놈들을 세팅했기 때문에 굳이 그 파이프라인 말씀하신 거죠. 500만 원을 이미 이상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회사를 운영하고 정보 공개를 하는 거는 어찌 보면 그냥 제 인생에 해 보고 싶었던 일들을 해 나가는 과정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하나은행에서 연락이 와서 하나은행과 이렇게 같이 MOU도 맺고 갑 그리고 제가 그 1 조 2천억 을 팔았으니까 이거를 또 잔금 대출을 해 주려면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럼 1조 가량을 잔금 대출을 다 연결해 주다 보니까 지점장 DB도 350 개를 구축하고 지점장님들이랑 식사 자리 하면 저는 돈을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요. 다 접대를 받았지. 대신에 제가 대출 연계해 주면서 수수료 받은 건 0 원, 받으면 불법이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책임지고 대출도 다 지점장님들 소개해 드립니다. 자연스럽게 부동산에서 필요한 그 요소들마다 제가 그런 능력을 하나씩 갖추게 되는데요. 또 하나는 임대를 빨리 맞춰야 되고 자산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중개법인도 설립을 해서 임대도 하나씩 맞춰 나가고 있고요. 그 결과 25년 5월 16일 기준으로 아까 1,500명의 건물주를 제가 배출했다고 했잖아요. 그분들의 임대율은 94%에 다달합니다. 많은 언론 기사와 요즘에 공실이 문제라고 하지만 제가 분양했고 제가 안내했던 호실들에서는 이 수치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 다 체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유튜브도 운영하고 있고 개발자니까 점프 에셋이라는 앱도 만들어서 고객분들이 자산을 투자했을 때 저 앱을 통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런 구조를 생태계를 계속 만드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잘 나갔죠. 잘 나가고 이제 벤처 기업가로서 여러 가지 이제 투자 문의도 오고 뭐 "10억을 투자해 줄게. 지분을 달라." 뭐 "20억 투자해 지분 달라." 이렇게 좀 잘 나가다가 어 시행을 하게 됩니다. 8천억 규모의 시행을 했고 8천억 규모니까 상상이 안 가시죠? 땅이 1,6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시행 규모를 하려면 땅의 10에서 20%는 자기 자본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1,600억이니까 최소 200억에서 300억은 자기 자본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업인데 근데 증권사들과 손을 잡고 사업을 진행했고 그다음에 이 정부 환경 개선 펀드라고 200억도 유치했었습니다. 이 환경 개선 펀드라는 거는 정말로 한 번은 해서 따기 어려운데 저는 잘 땄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승승장구해서 잘 해 왔습니다. 요약을 드리면은 LG전자에서 그 개발자로 있다가 개인적으로 투자 성공했고 플랫폼도 만들어서 시행 사업을 했다. 이 5 번까지는 다 제 개인 얘기고 여러분들한테 인제 도움이 되는 건 6 번입니다. 1, 2, 3, 4, 5 번은 저 잘났다고 떠든 거고요. 여러분들한테는 6 번이 인제 제가 드릴 수 있는 선물인 거죠. 뭐냐면 이 1, 2, 3, 4, 5 번을 경험하면서 6 번의 저 많은 시행사, 시공사, 금융사들이 저한테 무엇을 주겠습니까? 저가 어찌 보면 성공했잖아요, 부동산에서. 그런 셀링 파워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저한테 물건을 줍니다. 어떻게? 비밀스럽게, 블라인드, 조용히, 싸게 팔아 달라고. 그러면은 그런 물건들을 제가 그 기존 2 년, 3 년간 계속 받았는데 다 거절을 했어요. "안 한다 나는." 왜? 지난 2-3 년간은 저는 뭐에 집중했냐면 기존에 제가 1,500명 건물주 그분들의 임대 맞추는 데만 올인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까 94%가 다 했기 때문에 저 이제 이 자리에 나온 거죠. 그리고 제가 선별해서 이 6 번의 이분들이 저한테 의뢰한 물건들 중에서도 서울의 초역세권에 지금 시세보다도 훨씬 저렴한 것들을 선별해서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강남 건물주는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강남 건물주가 되려면 최소 10억에서 20억은 필요한데 그럴 만한 에쿼티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없죠. 다 여기에서 사람들이 다 포기를 합니다. 저같이 직장 생활하면서 2-3천만 원으로 건물주 될 수 있나요? 다 포기하시죠. 잘못 갔다가는 그 돈도 날려요. 어디 지방의 빌라나 상가나 다 한 뭐 20년 된 이런 것들을 사게 되면 아파트는 너무 규제가 많고 세금도 많고 이것도 최소한 5 억이 있어야 됩니다. 못 해요. 상가는 좋은 데는 괜찮죠. 하지만 좋은 게 나옵니까 우리한테? 좋은 게 여러분들한테 간다는 게 신기하지 않나요? 좋은 거면 다 누가 삽니까? 업자가 삽니다. 안 그러겠어요? 업자가 사죠. 다 좋은 건 다 거기서 걸러지고 나서 안 좋은 것들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기업이 우리나라의 근간,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이 잘 돼야 되잖아요. 중소기업이 꼭 필요로 하는 그 신축 사무실이 정답이다. 그게 바로 업무용 부동산, 그냥 조그마한 사무실을 말하는 거고요. 왜 업무용 부동산일까? 기업에게는 사무공간은 필수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없어서는 안 돼요. 상가는 우리나라에 없어도 돼요. 왜? 배달의 민족이 있기 때문에. 바로 아시죠?
근데 그거 아세요? 코로나 때 재택근무한다고 미국에 재택근무한다고 막 실리콘밸리 막 공실 처지 막 난리잖아요. 지금 다시 다 재택근무 없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코로나 때도 재택근무 그렇게 많이 안 했어요. 필수제인데 필수제. 사무실은. 특히 서울의 역세권은 없어서 임대로 못 들어가는 상황이죠. 그리고 팔 때 바로 내 임차인이 산다. 이건 확실해요. 제가 다 경험한 거니까. 그리고 출퇴근이 편한 서울 역세권. 이런 거는 사실은 이 컨퍼런스가 끝나고 바로 가서 부동산에 돌아다녀 보세요. 서울 인근에. 구하기 어려울 겁니다.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투자 구조가 심플하다. 저렴하게 사서 임대 맞추고 내 임차인한테 판다. 간단하죠. 상가는 권리금에 임대도 많이 못 올려. 왜냐? 10년 묶여 있기 때문에. 사무실은 10년 묶여 있긴 맞아요, 법적으로. 하지만 이런 얘기는 지금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다 영상이 찍히기 때문에 네, 나중에. 자, 여기 그림 보십시오. 여기가 성수동에 있는 대형 빌딩입니다. 이런 게 이걸 다 살려면 몇 천억인데 이거를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삽니다. 여기도 지금 두세 배 올랐어요. 성수. 핫하죠.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갖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런 걸 사야 돼요. 저는 이런 걸 사서 돈을 벌었으니까. 여기에 가운데 호실 하나, 요렇게 불 켜져 있는 데 있죠. 요만한 거 10평을 내가 투자해서 2배, 5배 시세 차익을 얻는 거죠. 연면적이 이렇게 커야 됩니다. 왜? 내 사무실을 사줄 임차인, 입주기업의 모수가 크죠. 연면적이 클수록. 최소 연면적 5,000평 이상 되는 건물을 해야 됩니다. 그 꼬마 빌딩 있잖아요. 강남의 꼬마 빌딩. 이런 거는 사실은 소액 자본으로 들어가다가는 큰일 나죠. 위험하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런 건물의 하나의 층의 도면인데 이런 도면에서 나는 어떤 걸 사냐면 이게 1번부터 11번까지가 호실입니다. 이건 제가 예시로 만들어 드린 건데 여기서 7번 빨간색 표시한 것처럼 이렇게 한 칸을 제가 사는 거예요. 10평. 계산하기 쉽게. 전용이 10평이면 실면적으로는 20평입니다. 곱하기 1,000만 원. 평당 1,000만 원이면 2억. 요거를 2억 주고 사는 거죠. 2억. 그러면 나는 돈이 더 있다. 한 칸 더 사고 싶다. 그럼 옆에 것과 같이 사면 됩니다. 이렇게 2개. 아니야, 나는 돈 더 있어. 돈 되게 많아. 그러면 이 한 개 층을 다 사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더 사고 싶은 대로 호실 개수를 늘리면 되고 임차인은 어떻게 들어오냐? 한 개 층을 다 누가 임차인으로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소유주가 11명이겠죠. 한 명씩 나눠 가진다면 소유주가 11명이 합쳐서 힘을 합치고 의견을 합쳐서 임차인 기업 하나에게 임차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크게 한 개 층으로 들어온 임차인은 5년 이상 써요. 5년 이상. 10년까지 써요. 그러면은 공실이 날 확률이 제로겠죠. 이런 식으로 저는 만들어 왔습니다. 그 핵심을 정리해 드리자면 서울 역세권 도보권, 무조건 도보권 이런 거 사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현재 시세보다도 저렴해야 돼요. 그래야 현재 시세가 3억이면 2억에 산다면 1억은 그냥 안전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현재 시세 3억인데 내가 2억에 사면요. 2억에 샀다가 2억 5천에 시장에 내놓으면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팔리죠. 예. 근데 왜 지금 시세가 3억인데 2억이라는 게 시장에 풀어져 있지 않을까요? 풀리면 안 되죠. 시세가 무너지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용히 블라인드로 작업이 돼야 맞죠. 그래서 이런 물건을 독점으로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 가지고 있는 이유는 아까 제가 저의 커리어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커리어에 의해서 네트워크들이 형성이 돼 있고 그다음에 어떤 신뢰감이죠.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고객들이랑 저한테 물건을 주는 시행사죠. 시행사는 금융사나 저는 그런 걸 철저하게 지키거든요. 제가 하는 말은 지킨다. 할 수 있는 것만 한다. 아무거나 받아서 하지 않아요.
다 거절을 하고 괜찮은 거 욕심내지 않고 딱 이것만 언제까지 고객들에게 이렇게 해서 맞춰서 임차 맞춰서 엑시트까지 그것들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물건들이 계속 저한테 오고 있는 구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물건을 선택을 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모든 프로세스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한 건데요. 아까처럼 투자할 건물을 선택하고 거기에 내 호실을 선택합니다. 1호인지 2호인지 3호인지 4호인지 그게 2억이 될 수도 있고 3억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다음에 수익률을 분석해야겠죠. 수익률은 제가 엑셀표로 다 알려드리고 정리해 드릴 건데요. 수익률은 뭐냐면 대출을 1억을 받아서 이자가 50이고 월세가 70이면 20이 남네. 그러면 내 수익률은 얼마야? 라는 엑셀 계산식입니다. 이걸 반드시 검증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손해를 안 볼 거잖아요. 여기서 내가 마이너스면 사면 안 돼요. 그렇죠? 절대로.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말만 하는 것만 갖고 사시면 안 되고 엑셀을 보시고 그렇게 해서 검증을 할 게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확신이 들었다 하면 이 부동산은 항상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돼요.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신 분들은 그걸 쓰면 되고 없으면 신규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어야 돼요. 왜냐? 이것도 임대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업이다. 임대 사업이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대출을 해야겠죠. 그리고 대출을 해서 내 소유권으로 가져오게 되고 그다음에는 인테리어를 해서 임대 맞추기. 그다음에는 달달이 들어오는 월세가 들어오면 세금 계산서 달달이 발행해 주고 돈을 받아요. 그렇게 해서 2-3 년을 흘러갑니다. 그러고는 엑시트하는 거죠. 근데 굳이 제가 보기엔 서울은 굳이 2-3년 후에 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서울을 사게 된다면 초역세권에. 왜냐? 계속 오르기 때문에. 예, 굳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세금은 1월, 7월에 부가세 신고, 5월에 종소세. 아마 여기서 직장인분들은 연말정산을 하실 거고 월세로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5월에 종소세를 함께 신청해야 됩니다. 이런 1번에서 9번은 다 제가 알려드릴 거고 옆에서 다 도와드릴 거예요. 이걸 혼자는 못해요, 절대. 네. 자, 이렇게까지 하면 이제 언제 투자할 거냐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게 한국부동산원의 자료입니다. 5년간의 부동산 가격 지수 변화 추이인데 저는 2018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투자를. 그거를 숫자 100으로 봤을 때 현재 상업용 부동산의 가격의 지수입니다. 지금 어떻죠? 제가 샀을 때보다 떨어졌죠. 저점입니다. 저는 100에 사서 언제 팔았냐면 요때 팔았어요. 요때나 요때. 이때 판 거예요. 지금은 제가 산 거보다 싸요. 진짜 그래요. 말도 안 되게.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인제 여기 다 투자자이신 거죠? 내 사옥 마련으로 사실 분들은 안 계시죠? 예, 안 계신 걸로 알고 그러면 마음 편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투자자들한테도 물건을 소개하지만 실입주, 사옥 마련한 분들한테도 물건 소개합니다. 그런 분들은 1 개층, 2 개층 크게 와요. 직원이 20 명에서 50명 이런 분들이 문의가 오는데 최근에 문의가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뭔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시장에서. 이런 분들이 사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사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분들한테 되팔 거 아니에요? 그게 투자자의 타이밍인데 지금 그런 기회가 오고 있고 지금 업무용 부동산은 3년 전 분양가보다도 10에서 20% 지금 다 떨어져 있는 상태고 지금 금리가 5% 7%였다가 최근에 이 상업용 부동산 대출 금리가 3% 후반까지 떨어졌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올해 연말까지 3% 중반까지 떨어질 거고 내년까지 가면 제가 샀을 때는 3.3%에 제가 샀거든요, 이율. 잘 받았을 때는 2.8%, 많이 받으면 3.3%. 그때 저는 투자를 했었어요. 그 시기가 내년 상반기까지 올 것 같아요. 그러면요. 그때 되면 이런 컨퍼런스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물건이 없습니다, 그때.
이제는. 그땐 끝나는 거예요. 다 살 사람들이 다 사고 기업체들이 다 사 가지고 사실은 그때 되면 저는 또 다른 컨퍼런스를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이 기회고, 이 뉴스 기사가 최근에 나온 건데 워낙에 이렇게 국내 부동산이 많이 하락이 돼 있다 보니까 외국계 투자자분들이 엄청 사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을. 지금 뉴스 기사 보시고. 그래서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지금이. 그래서 저도 뒤에 가서 인제 제가 어떤 물건을 어떻게 사야 될지를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번 컨퍼런스에 오신 200여 분들에게 제가 준비한 이런 물건들을 계속 안내해 드리면서 꼭 서울의 건물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셔서 월세를 맞추시고 저는 한 5년 이상은 갖고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산 거보다는 못해도 2배, 3배, 4배 이상 팔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저도 이런 오늘 얘기한 게 바깥으로 퍼져나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만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아까 뒤에 가서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저렴하게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어떠한 그러한 물건을 그렇게 급하게 처리해야 될 그런 내부 사정이 있겠죠? 그런 사정이 나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이 기회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투자에서 공실이 없어야지 손해가 없고요. 그리고 잘 팔려야 됩니다. 잘 팔리는 거는 물론 서울 역세권이어야겠죠. 그리고 더 가장 중요한 건 싸게 사야 됩니다. 싸게 사는 거는 검증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부 부동산만 들어가시면 실거래가를 볼 수 있고 인근 최근 분양가도 네이버에 검색만 하거나 아니면 AI에 물어보면 다 나옵니다. 그게 3억인지 4억인지 5억인지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제가 제시해 주는 가격과 비교하면 됩니다. 월등히 차이가 난다는 걸, 같은 입지여도. 그것만 판단하시면 쉽죠. 그리고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저는 2018년도에 투자자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투자로서는 성공을 했고 그 경험을 가지고 플랫폼을 만들고 시행까지 했고 이 어려운 시기에도 살아남아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고 저를 믿고 시행사들이 많은 물건을 제안해 주고 있고 저는 그중에 옥석을 가려 나가면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든 거죠. 결국 저는 어디 없어지거나 사라지거나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업을 계속 할 거고 계속 저처럼 열심히 사신 직장인분들, 조그맣게 사업하신 분들, 뭐 사업을 확장하시는 분들에게 부동산을 통해서 자산을 늘리고 엑시트를 통해서 부자가 되는 그런 것들을 계속 전파하고 함께 인생을 오래도록 같이 할 그런 마음으로 계속 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제 가장 중요한 거죠. '내 돈 얼마 들어갈까?' 인제 여기서부터 인제 핵심이죠. 예시입니다. 예시인데 2억이라 매매가가 2억이면 대출이 신용에 따라 최대 80%, 적게는 70%가 나올 수 있어요. 어쨌든 80% 잡는다 하면 내 돈은 대출이 80%니까 자본금이 4천만 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4천만 원 내 돈이 안 들어가고 뭐가 되는 거죠? 이게 제공이 됩니다. 그러면 내 돈이 얼마 들어가는 거죠? 제로. 거짓말이 아닙니다. 네. 그러면 실투자금이 0원이고 또 공실이 위험하죠, 공실. 공실 어떡하죠? 임대 바로 못 맞추면 걱정 마세요. 1년간 임대 수익을 제공해 드립니다. 그러면 1년간 따박따박 월세가 들어와요, 공실이어도. 그 중간에 내가 임대를 맞췄다. 그래도 들어갑니다. 됐죠? 이거 이해 가셨나요? 이래서 제로예요. 근데 이런 거를 하는데 지방 물건이에요? 아니에요. 어디 물건이에요? 서울의 역세권. 놀랍죠? 그래서 공개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만 아세요. 네. 더 디테일하게 입주지원금과 대출을 세팅해 드립니다. 1년치 월세를 지원해 드립니다. 그 안에 임대를 맞추면 또 임대는 또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인테리어가 필요하죠? 인테리어 비용 또 돈 들어가야 되죠? 안 들어갑니다. 인테리어 선지급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인테리어 맞춰서 보증금이 들어오죠? 보증금으로 인테리어 비용 주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냐?
이런 물건이 들어왔기 때문에. 네. 이해가 안 가시죠? 네. 제가 설계를 한 거예요, 설계. 설계예요, 이게. 제가 이렇게 고객들 여러분들이 편하게 투자할 수 있게끔 지금 시점에서 최소의 자본으로 리스크를 줄이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설계를 한 거고, 이 설계를 그 특정 현장에서 오케이를 한 거예요. 합의 맞은 거고, 제가 이 상품을 만들어 낸 거죠. 그래 가지고 아까 노약자나 심신 약하신 분들은 조심하라 하신 게 사기 아닙니다. 네, 이거. 자, 그러면은 수익률, 이게 인제 엑셀표인데 보시면 80% 대출 받고 내 돈 0 원으로 들어갔을 때 수익률은 연금리 지금 3.8% 나오는데 앞으로 3.3% 까지 더 떨어질 수 있어요. 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랬을 때 80% 대출을 받으면 수익률이 23% 입니다. 70% 대출 받으면 12%. 내 돈 하나도 안 들어가고 23%, 12%의 돈이 나와요. 이해 가시나요, 이게? 이게 인제 마지막 그 핵심 자료인데, 현재 제가 추천드리는 그 물건지에 대한 현재 대략적인 시세입니다. 그 동네 서울 역세권입니다. 서울에서도 어디 변두리 아닙니다. 서울 변두리 아닙니다. 서울 요지의 땅입니다. 거기에 시세가 현재 분양가가 평당 2천만 원이 넘어요. 많은 분들은 평당 2천만 원 넘은 거에 사서 이미 쓰고 있어요. 그 동네예요. 거기가 그러면 4억입니다. 근데 거기에 현재 지금 분양가가 어떻게 됐죠?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얼마예요 지금 현재? 3억에 팔려 나가고 있어요, 그 동네가.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 컨퍼런스를 한 이유는 "3억에 사세요."라고 하면 이 컨퍼런스 할 이유가 없다. 왜냐, 동네 부동산 가시면 돼요. 저는 어떤 거를 제안 하나 드린다? 매입 2억에 제안 드린다. 이해 가셨죠? 그러면 매입 2억에 사면 그냥 동네 부동산에 뿌리면 얼마에 팔 수 있다? 3억. 그럼 얼마 남죠? 1억. 좀 제가 그래서 팔으라 그래서 팔지 말라 그랬어요. 팔지 마. 예. 언제 팔아라? 5년 뒤 저거에 근데 5년 뒤는 4억보다 5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모르는 일이에요. 근데 확실한 건 2억보다 더 떨어질까요? 절대 안 떨어져요. 그 원금을 날릴 이유도 없어요. 근데 원금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날릴 돈도 없어요. 그냥 서울 요지에 내 부동산을 그냥 갖고 있을 뿐이에요. 시간만 기다리면 돼요. 월세는 들어온다. 그래서 이게 제가 앞전에 좀 조심하자 한 거예요. 이해 가셨죠? 이런 상품을 설계한 겁니다. 설계한 거고, 다음번에 오프라인 세미나 때 왜 그게 가능한지는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때는. 그때. 지금은 인제 영상 촬영이 다 되고 있기 때문에 설명하기는 어렵고 그때 인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이게 더 도식화해서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같은 역세권 300 미터를 하고, 이게 녹색이니까 서울 2 호선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어쨌든 서울 역세권이고, 더 디테일하게 최근 분양가가 2,200에 4억 4천이에요. 이 분양 실제 건물이 있는 거고, 여기 인근에 분양가 2,700에 되고 있어요. 저걸 누군가 또 사고 있겠죠. 예. 여기 계신 분들은 사면 인제 안 사겠죠, 이런 거는. 그리고 실거래가는 1,500 인데 이 실거래가는 15년, 20년 된 구축이에요. 되게 오래된 건물이 저렇게 팔려 나가고 있어요. 왜냐? 이 동네 신축이 거의 없었거든요. 얘가 신축이에요. 바로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얼마에 나왔죠?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하여튼 근데 이게 뭐 이렇게 팔 수 있는 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뭐 100 개다 200 개다 안 돼요. 소수. 야, 소수. 소수니까 가능한 거고, 이런 거는 조용하게 비밀스럽게 판매가 되어야 된다. 요게 핵심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인제 알려드리는 거고, 그래서 제가 계속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가 2018년도 19년도에 서울에 물건을 사서 투자 2천만 원 내서 1억 벌고 2억 벌고 3억 벌었던 그거를 저는 다시는 못할 줄 알았어요. '와, 다시는 이제 부동산 투자는 끝났다.' 비싼 걸 제가 소개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랬는데
올해 상반기부터 이렇게 또 저한테 기회가 오고 여러분들 기회가 올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절대 서울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 정말로. 제가 이런 말씀드리지만 서울 알박기. 저는 판교에 5억의 전세에 살면서 16억으로 올라가는 걸 보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그 이후로 서울에 알박기 하겠다는 그 강력한 그게 있었고, 아파트는 못 들어가죠. 뭐 30억, 50억, 뭐 어디는 100억 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저도 서울에 하나는 갖고 싶었겠다 해서 서울 위주로 좀 투자를 했고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서울이니까 내가 나중에 은퇴를 해도 서울에 10평, 20평 사무실 내가 가서 내 서재로 쓰지 뭐. 뽀대나게. 서울이니까. 그리고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2억에 샀지만 만약에 5년 후에 4억이 됐다 치면 우리 여기서 대출 얼마 받았죠? 만약 2억을 받았자 쳐요. 2억. 4억이 됐어요, 감정가가. 그럼 우리는 4억에 2억을 받았기 때문에 대출이 얼마 받은 거죠? 50% 받은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은행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1억 더 줄게요 이래요. 감정가가 올랐기 때문에. 받으실 거예요, 안 받으실 거예요? 예. 받아서 뭐 쓰셔도 되죠. 왜냐하면 또 월세도 오를 거니까. 이렇게 해서 부동산의 가치는 감정가에 올라 따라서 그렇게 돈의 가치가 희석이 되고 내 현금이 가치가 떨어지는 거를 방어해 줍니다. 어디 물건? 좋은 물건. 그래서 지금은 인서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이런 물건은 제가 보기엔 내년 상반기 되면 다 정리가 될 거예요. 왜냐? 금리가 그걸 말해 주고 있습니다. 금리가 떨어지면요, 언제처럼 또 불길이 들어올려서 다 사게 될지 몰라요. 다시는 이 가격으로 살 수가 없다. 마지막으로 이 불사조 카르텔, 뭐 카르텔이라 부르겠습니다. 일기를 이제 모집을 하는데 제가 어떤 거를 해 드리냐?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시는 분들한테는 단톡방을 개설해서 제가 계속 정보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저랑 1:1 개별 상담을 제가 다 해 드릴 겁니다. 전화든 오프라인이든. 그리고 오프라인 세미나를 이렇게 한 번 더 할 겁니다. 그때는 카메라 끄고 할 겁니다. 녹취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런 물건이 나오고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있는 그대로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까지. 그리고 바로 대망의 그 건물로 임장을 갑니다. 눈으로 보고 직접 확인하시면 돼요. 1층 상가도 다 찼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를 또 계속 만나고 싶고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주기적으로 온라인 줌 세미나를 별도로 다 해 드리면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임대가 다 어떻게 맞춰져 있고 건물이 어떻게 되는지를 계속 안내를 해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제가 안내해 드리는 물건이 마음에 안 든다.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한 개만 사고 성공 사례를 만들면 또 사고 싶을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물건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테리어 먼저 해 드리고 임대 맞추면 제가 보증금 받으시면 인테리어 비용 저 주시면 돼요. 안 주시고 떼어먹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 부동산에 제가 그 가압류 걸어버리면 되니까. 그렇죠? 그러지 않으실 거죠? 그다음에 대출. 저는 340개의 지점장을 다 알고 있고 뭐 법무사는 뭐 명함 제가 알려드리면 되는 거고, 세무도 관련된 세무사들이 되게 많아요. 소개해 드려도 되고, 그리고 이게 임대 사업이잖아요. 제가 안내해 드리는 가이드라인만 보면요, 5분에서 10분이면 부가세, 종소세 신고 다 하실 수 있어요. 겁내지 마세요. 홈택스 들어가면 다 할 수 있어요. 세무사님한테 의뢰하면 5만 원 줘야 돼요. 5만 원 아끼시려면 직접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엑시트 될 때까지 저는 계속 이 단톡방과 무료 줌 이런 현장 세미나를 계속 유지할 겁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저도 계속 같이 다닐 거 아니에요. 그죠? 같이 다닐 거죠. 저도 굳이 이런 컨퍼런스를 매달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돈 벌고 같이 계속 그렇게 하는 엑시트 동반자로서 저는 활동을 할 겁니다. 네, 여기까지 제 세미나 1시간 정도 저한테 주어진 세미나는 마치고 우리 안 소장님께
바톤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네, 잠시만요. 네, 원래 제가 생각했던 그림은 이게 아니었어. 원래 하이라이트가 나올 때 사람들이 우와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됐어요. 그래서 한 번만 제가 웃겨드리려고 한번 이거 해보고 싶었거든요. 촬영하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시만 계십시오. 원래 이런 그림이 이게 아니고 더 올려주세요. 더 올려주세요. 네, 여러분, 서울의 초역대권에 있는 건물을 그 누구보다 싸게 살 수 있고 초기 자본이 영원으로 들어갈 수 있고 1년간 월세를 지원할 수 있는데 안 하시겠습니까? 하실 생각 있으면 박수 한번 주세요. Change the atmosphere. We are soaring now. Everybody singing. 원래 이런 거 하고 싶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그림이 안 나와가지고 다음에는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하는 취지를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했는데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궁금한 걸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Q&A 한번 해볼게요. 네, 무엇이냐? 지금 부동산 그 얘기부터 해야 돼. 아까 그 개인 투자 성공한 사례 중에 안양의 IS 비즈타워. IMS 타워의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1인 기업으로 소호 사무실 하다가 저 사무실 안양이거든요. 안양의 지식산업센터에 열 몇 평짜리 갔다가 3년 후에 옆동으로 확장하고 3년 후에 확장하고 그 다음에 지금 분양을 받아서 간 지산의 건물주인데 알고 봤더니 건물주의 그 건물의 관리단장님이세요. 제 건물의 80%를 분양했어요. 저는 저희 와이프가 와이프 얘기하지 말라 했는데 와이프가 요즘에 지산이 핫하니까 누가 막 얘기해가지고 투자해서 피 주고 투자할 건데 2년 후에 피 받고 팔 텐데 안 나가면 저보고 들어갈 생각 하래요. 저는 세 주고 있었는데 그래 알았어 어차피 나는 세 주는 것보다 주니까 근데 지금 부동산 작년부터 재산이 안 좋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들어갈 상황에 지금 같은 건물에 들어와 있는데 사실은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전 남들한테 월세 주는 것보다 제가 쓰는 거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그때 공실이 많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주차장에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저희 이제 관리단 하신다고 오셔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인연이 됐는데 이분이 소개했던 투자 물건들을 다 지금도 단톡방 관리하고 있고 그 판매됐던 사람들 월세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도 관리하고 있는 이 마음이 저랑 비슷했습니다. 단순하게 교육만 하고 알아서 돈 버세요 이게 아니고 어쨌든 끝까지 투자자들 도와주기 위해서 세를 맞추고 이렇게 했잖아요. 안양의 ISB가 제가 한 8년 전에 야 이제 우리도 한 사자에서 평당 700에 계약을 넣었어요. 말씀하신 가지고 했던 거. 근데 잔금 낼 때 회사가 어려워서 잔금을 못해서 버렸는데 이거 벌써 수익하셔가지고 나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때 못했는데 그때가 평당 700인데 저희 있는 데가 평당 얼마죠? 저희가 있는 게 지금 1,500. 네. 그때 700에는 그때도 비싸다고 생각했거든요. 누가 평당 700에 지산을 사냐 그랬는데 지금 안양 같은 경우도 1,500 이상 되고 있습니다. 자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이렇게 어려운 부동산 경기에 아파트, 빌라, 옛날 거 사서 올리고 경매 이런 거 중에 왜 어떤 그 업무용 부동산을 추천하시는 거죠? 업무용 부동산은 핵심적으로 지금 투자가 되게 심플하거든요. 세금도 취득세 4.6%가 끝. 거기다 양도세가 되는 거지 그다음에 자기 다주택이라든지 몇 개 더 산다고 해서 세금이 더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되게 심플하고 사업자 등록증만 하나 만들면 내가 투자를 가능한 거고 또 중요한 거는 대출입니다. 대출. 왠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상가랑 아파트에 대출이 되게 박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는 주거와 상가는. 근데 업무용 부동산은 해라. 왜? 중소기업을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대출이 유연합니다. 그래서 지점장님들이랑 말만 잘하면 이 시기에도 대출이 잘 나와요. 옛날에 한때는 100%까지 나왔어요, 대출이. 네네. 그래서 업무용 부동산을 추천드린 거고 가장 중요한 건 아파트, 상가, 빌라 모든 게 다 다운됐잖아요. 업무용 부동산까지 다운되면서 서울의 중요한 역세권, 초역세권도 같이 다운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네. 할만하다는 거예요. 네. 여기서 이제 부동산 잘 모르시면 아리까리한 질문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게 지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딱 보면 지산 아시죠? 지산입니까? 아닙니다. 뭐죠?
업무용 오피스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과 지산의 차이가 뭐예요? 지산의 용도는 공장이라고 해서 제조업 위주가 들어가는 거고 네. 업무용 오피스는 이 건물도 업무용 오피스. 강남 빌딩, 여의도 빌딩, 우리가 서울에 있는 빌딩이 있잖아요. 그게 다 업무용 오피스예요. 그런 업무용 오피스는 주로 누가 사냐면 국민연금이나 몇천억 증권사들이 그렇게 몇천억 들여서 임대 차 놓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런 업무용 오피스입니다. 이런 것들은 나오기가 더 희소해요. 네. 왜냐? 네. 예, 말씀하십시오. 덩어리 큰 데들이 몇백억씩 사서 그냥 찍어서 임대사업 돌리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나온 거예요. 네. 네. 예, 지산이 아닙니다. 지산 같은 경우는 입주하는데 입주 업종에 제한도 있어요. 이건 제한 하나 못 없습니다. 들어가. 네. 그래서 입주 여기 그러니까 빌딩이라고 해도 오피스텔이 아니고 오피스죠. 그냥 빌딩, 오피스 빌딩. 빌딩. 네네네. 오피스 빌딩이라 모든 업종이 다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보통 1, 2, 3층에는 일반 식당 같은 상가가 있고 그 이후에는 모든 업종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수요를 더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식산업센터는 제조나 정보통신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업이라든지 이런 지식산업 기반만 들어올 수 있고 만약에 보험업이라든지 금융업이라든지 변호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못 들어가요. 근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빌딩, 오피스형 빌딩은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임차 수요가 몇 배가 더 많죠. 그럼 아까 제가 처음에 OT 때 얘기했던 모든 상품의 돈의 흐름이 싼 곳에서 비싸게 한다, 수요를 맞춰야 한다 하는데 서울의 초역세권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역세권이라면 적어도 지하철역 근처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필요하신 분들께 비공개로 공개할 지역은 힌트만 주시면 지하철역에 근처에 있나요? 지하철에서 직선거리 도보 300m, 네. 직선거리 300m이고요. 네. 6차선 도로 바로 앞에 6차선. 네, 바로 이렇게 딱 들어 있고 옥상에 가면 한강이 보입니다. 옥상만 가야 됩니까? 일부 호실은 한강도 보입니다. 아, 네네. 잘못 이해했군요. 옥상에 가야 한강이 보인다고 하는 거는 어쨌든 어디 위치인지는 네. 자, 그러면 좋은 물건을 이렇게 영원으로 결국엔 처음부터 영원히 하고 취득록세는 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사실 저는 제가 세금까지 어떻게 드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냉정하게. 그래서 그래도 내가 취득세가 4.6%, 2억을 사면 1,000만 원 정도 세금은 내야 돼요. 네. 근데 이것조차도 뭐 좀 불편하다. 요즘에 카드가 잘 돼 있어서 네. 12개월 할부로 한 달에 100만 원씩 내시면 됩니다. 취득세 한 달에 100만 원 내고 하다가 세입자를 맞추면 보증금이 들어오면 그걸로 저 인테리어비 일부 주고 네. 그걸로 취득세 한 방에 내시면 됩니다. 네. 네. 카드깡 같은 건 하면 안 되지만 이왕이면 한 번에 취득세 내는 것보다 한 달에 몇백으로 하면 레버리지를 활용하면서 할 수 있다. 왜? 제가 부탁드렸거든요. 우리 회원은 돈이 없다. 맨날 없어서 온라인 사업한다고 막 쿠팡 뭐 하고 있고 구매 대행 하고 있는다. 근데 과연 부동산으로 몇 천만 원 이상 투자할 사람이 있을까 했는데 잘 상의를 해서 이런 구조를 짰습니다. 그래서 초기 자본이 들어가지 않고 결국에는 1년간 월세를 지원 보장한다는 의미가 매달 월세를 준다는 거야. 한 1년에 한 번을 준다는 겁니다. 선택사항입니다. 네. 나는 매달 한 번에 받으면 내가 코인에서 다 날릴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까 달달이 주세요 하면 달달이 드릴 거고요. 나는 한 방에 주세요 그러면 1년치 월세를 등기와 함께 한 방에 드릴 겁니다. 그러면 공실이니까 임대는 몇 개월 안에 맞춰지겠지만 그 돈을 어디 쓰지 마시고 이자를 몇 달간 내는 데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결론은 1년 안에만 세를 맞추면 네. 근데 세를 맞추기 위해서는 초역세권에 이렇게 인기 있는 거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전제하에 초기 비용도 작고 1년 안에 세 맞추면 그게 더 빠른 수익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처음 들었어요. 원래 세를 맞추면 세 지원을 안 할 줄 알았는데 1년은 계속 나오면서 그러면 세 못 맞출 거잖아요, 또 여러분. 그죠? 맞춰줄 수 어떻게 할래요? 다 해달래? 그 건물의 1층에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벌써요? 그렇죠. 벌써. 대표님이? 그렇죠. 이 얘기도 처음 들었어 오늘. 네네네. 다 세팅하고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저는 제가 이렇게 통으로 그러니까 건물을 아도라는 말이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겠지만 아도를 쳐서 들어가서 거의 저희 고객들을 다 투자를 시킨 다음에 1층 부동산을 운영하고 임대를 다 맞춰주고 심지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 관리단까지 제가 합니다. 건물의 전체 주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할 수 있냐면 관리비를 낮출 수가 있어요. 관리비를 낮추고 네. 제가 청소하는 건 아니지만 청소를 열심히 시킵니다. 건물을 깨끗하게 활성화시켜요. 이렇게 되면은 건물의 가치가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예, 이 건물에 빨대를 꽂고 돈이 여기저기 불합리하게 불법으로 흘러간 돈을 제가 다 차단하는 거예요. 제가 이 관리단 운영하면서 제가 돈 받는 건 없어요. 저는 오로지 그 건물이 잘 되길 바랄 뿐이에요. 네. 이해 가셨죠? 인연이 참 깊은 게 저희 회사 건물은 저희는 다른 분 소개로 피를 주고 들어갔는데 그분이 저한테는 소장님 관리단 보면 관리단 하래. 왜요? 뒷돈이 엄청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막 있잖아요. 관리 업체들. 그래서 나가려고 했는데 이분을 만났어. 근데 이 대표님이 분양한 고객들이 여기 많이 들어와 있어 얘기를 했더니 관리 뒷돈 많이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했더니 이분은 그런 거를 안 받고 관리비를 줄이는 정말 입주자를 위한 일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신뢰가 돼서 저희 회사가 하는 일 설명하면서 그러면 제가 특별히 모실 때는 같이 이거 하는 거 어떻겠냐라고 해서 모시게 된 겁니다. 네. 인연이 참 신기하죠. 네, 되게 네. 되게 신기합니다. 자, 그러면 나중 되면 제가 말씀드릴 텐데 결국 초기에 어쨌든 그 생각하시는 물건이 있잖아요. 있죠. 지금 이제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취득세까지 레버리지 활용해서 한다고 하면 하나 정도 분양을 받고 싶으면 초역세권에 세가 잘 나가고 월세가 지원하는 그거 한다고 했을 때 초기 어떤 투자 비용 할부 취득세 할부까지 포함해서 없어. 얼마 정도면 될까요?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구조로는 없는 거죠. 근데 단 조건이 대출이 80%가 나왔을 때 네. 그러니까 없는 신용도에 것들. 따라서. 신용에 따라서. 네, 네. 그래서 대출이 80%가 나오면 들어가는 돈은 제로. 취득세만 4.6%. 네. 2억이면은 1,000만 원 정도. 네. 1,000만 원 정도만 취득세 준비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만약에 대출이 70% 나온다. 그러면 10%는 준비하셔야죠. 예. 그러면 2,000만 원 정도 필요하겠어요. 네, 네. 2억인 경우. 결국 한 2천만 원 정도면 2,000만 원, 3,000만 원이면은 네, 네. 이제 안전하게 대출이 70% 나오니까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대출을 70%를 받으면 이자를 덜 내니까 월세 소득이 더 들어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정도는 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끝으로 많은 분들이 저 포함해서 샀을 때 1년 후에도 세가 안 맞으시면 어떻게 가능? 공실에 대한 스트레스가 제일 많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입주하는 거에 대해서 그때 같이 고민했던 그런 부분 있잖아요. 여기 이제 제가 현장 임장 가서 보여드릴 텐데 주변에 신축으로 공급된 건물이 없어요. 그리고 임대 물량도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오는 건 이 평수 때는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런 걸 제가 다 검수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물건이 부동산이나 모든 온라인에 일체 뿌려지지가 않았어요. 건물은 멀쩡히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 인근의 부동산도 다 보면 저거 어느 어떤 대형 업체의 사옥 아니야? 정도로 이렇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테리어를 강조하는 게 인테리어만 하면 몇 달 안에 나갈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왜냐? 이거는 또 얘기할까 말까 했는데 네.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뭐 녹화. 네, 네. 네. 유명한 우리나라의 이름만 대면 큰 그런 부동산의 큰 기업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이 건물에 벌써 2개 층, 3개 층 임대로 실사를 나왔어요. 내가 들어가고 싶다. 왜? 네. 서울 역세권에 전용 100평, 300평으로 들어갈 데가 있을까요? 지금 바로 이 건물이 유일합니다. 이 건물을 제가 그래서 투자자들이 올 거를 감안해서 제가 벌써 임대 물건으로 쫙 뿌려놨어요. 미리. 선작업으로. 네. 그래서 지금 계속 와서 지금 인테리어 그들이 들어오면 인테리어 우리가 하실 필요도 없어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기업이 들어오면요, 여러분들은 700만 원 또 남는 거예요. 네. 네.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 제가 작업을 하고 있다. 네. 미리 여러분이 할지 모르겠으나 임대를 다 맞춰주려고 하고 있고 100%는 아니지만 한 층을 통으로 기업들 들어오게끔 이런 네트워크가 있어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커머스에서는 글로벌 셀러의 안 소장처럼 느낌이 오늘 처음 들어봤는데 부동산계의 박 소장이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할 정도로 단순하게 그냥 좋은 물건 싸게 파는 거야라고 하는 뒷단까지 다 만들어 놓고 단톡방 만들고 진행사항 공유하고 심지어 제 돈은 아니고 대표님 돈으로 인테리어까지 필요한 분들한테 해줘서 월세를 맞춤까지 알아서 해주겠다는 원래 내가 다 알아봐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떠먹여드리는 거는 쉽지 않은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어쨌든 이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귀한 시간을 들으셨는데 우리 예비 투자자분께 한 말씀하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신 안 소장님께 감사드리고 일요일 날까지 이렇게 또 먼 곳까지 찾아주시고 저도 이렇게 한 분 한 분께 어쨌든 제 인생 이야기랑 제 성공 사례 그다음에 제가 지금 보유한 물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는 이 시간이 좀 뜻깊고요. 저도 3년 동안 거의 아예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영업 활동이나 모든 거는. 왜냐하면 기존 고객들 임대 맞춰 주고 대출해 주는데 올인을 했거든요. 그 3년간의 그 시간이 헛되진 않았다. 왜냐하면 그런 신뢰감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좋은 물건들이 저한테 시행사나 금융사에서 계속 들어온다고 저는 확신이 들고 그리고 이렇게 또 좋은 기회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저도 다시 뭔가 흥분이 되고 좋은 또 우리 불사조 카르텔 1기 회원분들 또 다시 모이게 되면 더 열심히 한번 여러분들의 수익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죠? 제가 마지막 한 10분, 20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느낄수록 되게 저랑 비슷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와 대표님이 가진 경험과 노하우로 많은 분들한테 배려를 해서 여러분이 돈을 벌면 저나 대표님도 돈을 버는 거예요. 봉사활동 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항상 윈윈을 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만 벌려고 하고 좋은 건 나누지 않으려고 하는데 저희도 몇백억 있으면 그냥 빌딩 샀죠. 그러니까 저희도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이 성장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은 이제 약 좀 팔 테니까 좀 가지 마시고 들어주십시오. 제가 이름을 줬습니다. 불사조와 함께하는 서울 건물주 카르텔 일기라고 했습니다. 카르텔은 마약 카르텔, 불법 카르텔 이럴 때 안 좋은 얘기를 하는데요. 카르텔이라고 하면 있는 놈끼리, 아는 사람끼리 이런 걸 카르텔이라고 하는데 저는 우리 같이 일반인 분들이 카르텔을 형성하기 쉽지 않아요. 왜? 이미 있는 놈들이, 아는 놈들이 지들끼리 해먹는 게 우리나라 안타까운 현상인데 이거는 우리가 카르텔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게 뭐냐? 대표님 내가 했으니까 좀 막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경기에 있어서 이 대표님한테 좋은 물건들이 들어오냐? 그동안 했던 업력이 있고 저분이 인플루언서이기 때문에 빨리 그 부동산을 뭔가 처리를 하고 싶은 이런 상황인데 부동산 건물 건설 경기가 안 좋아서 분양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미 누구한테 분양을 했어. 하나에 10억. 근데 이거를 할인도 못 해. 할인하는 순간 기존에 10억 받은 사람이 난리 나겠죠. 그래서 근데 경매로 은행에 넘어가면 또 난리겠죠. 그래서 어떻게 할 줄 몰라. 그래서 대표님이 가서 다 시장 조사하고 한 10개 정도 해달라고 했는데 그중에 하나 이 카르텔 1개한테만 공개하는 거는 야는 아니고 거기 시행사한테 이거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어. 내가 한 방에 이렇게 해줄게. 단 1년간 월세 보장해 뭐해 깎아줘 이렇게 했는데 깎아주면 싸게 내놓으면 아까 말씀드린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끼리 비공개 멤버들을 우리가 관심 있는 놈을 모아서 한 번에 니들 거 할 테니까 더 좋은 조건을 해줘 해서 뒤돌아보면 계산해 보면 분양가의 최소 20에서 35% 사이가 다운이 될 겁니다. 이거 다 계산해 보면 월세 지원을 이분이 줬을까요? 아니에요. 시행사에서 제발 좀 해줘 이런 거고요. 지금 은행에서 대출 나가야 되는데 감정평가 잘 나오는데 분양이 안 되고 못 하는데 분양만 되면 또 대출 안정적으로 나가고 심지어 분양하기 전에 월세까지 맞춰놓고 이런 좋은 구조를 만들어왔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예전에 여러분이 분양받을 때는 분양 대행사, 대대행사, 대대대대대행사, 콜센터 이런 분들의 수수료를 줘야 하기 때문에 그 가격이 형성돼 있었잖아요. 그런 게 싫어서 고객한테 직거래를 하고 할인을 해주겠다. 이게 뭐야?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이고 다단계 분들이 내가 먹고 좋으면 전달하고 쓰고 좋으면 줄게. 그 사이에 할인해 줄게. 이런 개념처럼 본사랑
직거래로 해서 이렇게 맞춰 놨습니다. 만약에 오늘 카르텔 1기가 성공적으로 잘 되잖아요. 그러면 1기 분들이 또 카르텔 2기 할 때 좋은 물건이 있으면 들어올 텐데, 카르텔 1기가 잘 돼서 한 번에 잘 되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시행사들한테 가져와. 우리 이번에 카르텔 1기 다 했어 하면 더 좋은 조건으로 가져오는, 저가 온라인 셀러 할 때 우리 회원분들 대상으로 물류회사, 솔루션 회사한테 이렇게 누르는 것처럼 그런 룸이 있는 거예요. 안 나가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저 어딘지 알아요. 진짜 말하고 싶은데 끝나고 오프라인 와 알려줄게. 다 있어. 이미 다 있어요. 알려줄게요. 그래서 카르텔 1기 모집합니다. 저희는 분양하지 않습니다. 교육으로 할 겁니다. 서울 건물주 될 수 있게끔 모든 시세 분석 다 알아야 되니까 교육으로 하고, 교육을 받은 분들께만 그 물건을 공개합니다. 왜? 공개되는 순간 시장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교육은 교육받아서 논문 쓸 거 아니고 투자하실 생각 있는 분들만 교육 신청하는 거야. 이해되세요? 근데 죄송하게도 서울의 초역세권의 카르텔 1기 물건은 이런 거예요. 1층부터 10층까지인데 대표님이 잘 나갈 것 같은 로얄층 7층부터 9층 요거는 우리가 한 방에 할게 라고 가져온 게 죄송한데 30개 호수야. 10평에서 20평짜리. 이해됐어요? 30명인데 어떤 사람이 2개, 3개 할게요. 그러면 뒤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2기로, 2기 할 때 우선으로 분양 받을 수 있게끔 하거나, 아니야 환불해 드릴게요. 교육 사업으로 돈 벌 생각 없어요. 이거 다른 데 뭐 부동산 교육하면 막 몇백만 원 받으시죠? 저희 없어요. 이 정도는 낼 의사가 있고 이 비용으로 여기 모이게끔 하는 광고비 뭐 이거 남는 것도 없습니다. 교육비로는. 교육 사업으로 돈 벌려고 한 게 아니고 이 정보를 어떻게 그렇다고 10만 원 받고 공개하면 막 우르르 들어오니까 30개 호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다가 100만 원 정도 교육비를 책정을 했고, 이 교육 받은 사람들은 교육은 6월 7일, 14일입니다. 오프라인으로 합니다. 서울에 강의장 하나 빌려서 첫날은 부동산 권리부터 모든 거 다 알려드리고 두 번째 날에 그 물건을 갑니다. 봅니다. 진짜 한강이 보이는지 봅니다. 그런데 이미 그 건물의 1, 2층이 상가가 다 들어와 있어요. 텅 비어 있는 게 아니고 상가가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을 정도로 괜찮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첫날은 이론 교육하고 두 번째 날은 바로 현장 가서 보고 거기서 설명할 내용이기 때문에 아까 그 레버리지 잘 활용해서 소자본을 하실 생각만 들어오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초기 자본은 자기 대출 신용에 따라서 한 70~80% 나오고, 취등록세도 좀 부담스러우면 카드 할부로 하면 실제 하는 거는 뭐 얼마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세 집어넣으면 남는다. 네. 그리고 말씀드렸는데 1년치 월세 보장하고, 인테리어도 이제 정해야 돼요. 여러분 하겠다 그러면 인테리어 해드릴까요 하면 대표님 돈으로 뭐 월세 잘 맞추게 인테리어 한 500에서 700만 원 정도 해드리고 보증금 들어오면 그걸로 나누는 구조입니다. 카르텔 2기, 3기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왜? 오늘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30명이 카르텔 1기 합류해서 부동산을 이거를 하고 싶고 할 생각이 있어요라고 완판을 해야 다른 시행사한테 가봤지. 하나에 2억에서 3억 정도 합니다. 맥시멈. 왜냐면 10평짜리 2개, 20평짜리 3억이면 30개면 90억이에요. 거의 90억, 100억을 한 번에 이렇게 지금 한다, 이 어려운 경기에. 그러면 수많은 금융사, 수많은 시행사들이 더 좋은 조건으로 대표님 진짜 할인 더 맞을 테니까 해주세요. 이렇게 될 거라 1기에서 여러분의 뜨거운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30명 중에 한 사람이 하나 하지 않고 2개, 3개 분명히 나옵니다. 저도 안양에 제 사무실이 3개입니다. 오늘 마감될 겁니다. 지금 몇 시죠? 네, 4시입니다. 제가 6시에 제가 그 교육 신청한 문자로 오늘 교육 안내랑 신청 링크가 나가게끔 자동 문자 해놨습니다. 죄송한 진짜 말씀드리지 한다면 하죠. 약 좀 팔면 30명 결제 순으로 마감할 수밖에 없어. 왜? 30명 다 해도 1인당 2개 한다고 하면 못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후기 이벤트 한번 하겠습니다. 후기 이벤트. 네. 오늘 강의가 혹시나 도움되셨고 실제 저희 카르텔 1기에 들어오시면 이왕이면 교육 후기 그 사이트 있잖아요. 교육 신청한 사이트에 오늘 후기 텍스트로 남겨주시면 우선순위로 2개, 3개 복수로 살 수 있는 선택권을 드린다. 첫 번째, 하나 할 사람은 안 써도 돼. 2, 3개 있으면
하셔야 된다. 더더더 중요한 거 지금 막 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요거 와야 돼. 요거. 끝나고 5명 여기 줄 서 있어. 줄 서서 촬영팀이 오늘 컨퍼런스 어떠세요? 동영상 후기 초상권 줘야 됩니다. 남겨주시면 제일 중요합니다. 우선순위로 호시를 찍을 수 있는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박수 드리겠습니다. 약 잘 팔죠? 언젠가는 제가 다단계 교주를 꼭 하고 싶습니다. 좋은 다단계 있으면 꼭 주십시오. 여러분한테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래서 고민해 보시고 야 일단은 나중에 결제 안 하더라도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저 보고 왔거든요. 이거 호수 이왕이면 맨 끝에 창가에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있어요. 그리고 이 2가지로 기회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나 오늘 결정을 못 하더라도 어차피 30명 안에서 마무리할 예정인데 궁금하시면 없네? 그 문자로 간 핸드폰 번호가 제 핸드폰 번호입니다. 저 15년 동안 핸드폰 번호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습니다. 누구한테 사기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QR코드 찍으면 카카오 플러스 친구 QR코드인데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부동산 이거 강의 들었는데 궁금한 거 있으면 남겨주십시오. 오늘 6시에 문자 갈 건데 고민 다 해보시고 신주기 고민해보시고 신청했다가 취소하는 것보다 고민을 더 해보시고 꼭 필요한 거 있으신 분들만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딱 4시 됐습니다. 자, 이 시간 이후부터 이제 궁금하신 것들이 계시면 남아 계세요. 좀 이따 박희혁 대표님 올라오셔서 질문답변 받을 거고 5명 저기 동영상 후기 뭐 그 영상 이거 괜찮아. 아무도 안 봐. 아무도 안 봐요. 그래서 여기로 쭉 순서를 앉아주시면 제가 촬영 인터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커머스의 교육 솔루션 다 해봤는데 결국에는 네가 해주면 안 돼? 이것 때문에 부동산 자동화 수익도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은 고민하시고 충분히 고민하신 다음에 부동산 투자를 관심 있을 때 내가 공부하고 하는 것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다 맡기는 게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되시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그러면 그 이후에 단톡방 만들어서 그때 서울에 있는 지하철 거기 건물에 임장 가서 거기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도 감사드리고 한 가지 광고를 좀 드리면 저희 회사가 글로벌셀러 창업연구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7월에 아까 프랜차이즈 자동화 같은 프랜차이즈 관련된 좋은 아이템도 공유 드릴 거고 저희 글로벌셀러 창업연구소랑 카페 검색하시면 또 계속 자동화 수익할 수 있는 거 많이 만들어 놨으니까 이번에 좋은 인연으로 함께 해주시고 다음에 또 좋은 자리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히 돌아오십시오. 감사합니다.